공부해야 되는 거는 고정 문자가 아니고 이치가 바뀌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논하는 학문이 이제 역학이죠.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년과 월은 숙명과 같은 거예요. 숙명. 이거는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 인연과 같은 게 이렇게 운명과 숙명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못났니 잘났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이라는 글자, 이 정이 장정에서 저기 유래한 거예요. 장정. 가장 성정한 청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는 고물의 정자라고도 얘기하고 청년인 21세부터 23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원천제 청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이라는 글자만 있고 청년이라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가 토끼라는 글자가 8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살과 21살밖에 없잖아 이 사주가. 그러니까 철들지 않는 사주지. 그래요? 그리고 얘들이 이 8살 뱀이라는 건 4월과 같은 거예요. 4월 4월 3, 4, 5, 6월에는 흙이 가장 강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먹은 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온천지가 불먹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사장과 같은 거예요. 백사장. 그래서 이 사주는 백사장만 갖고 있고 물도 없고 관광지도 없고 나무도 여기 시원찮은 나무 조그만 나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역학이라고 한다는 거를 이제 미리 서두에 예시를 한번 해준 거죠. 예시를. 학자를 써서 점학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명학인데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염려가 굉장히 적은 거죠. 하고 우리가 배울 이 명학은 대자연의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글자로 표현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이 대자연의 기운과 일정한 룰이 있어요. 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입하여 논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으로 요거를 좀 길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주 명리학. 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철학을 통해서 만물을 알 수가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갑을병정을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갑과 을을 목이라고 그래요. 목, 나무. 근데 얘는 못 움직이는 거니까 담이라고 하고 우장육부를 할 때 담. 얘를 간이라고 한다. 간은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라는 글자가 많다 보면 해독력이 뛰어난 거죠. 면역력이 뛰어난 거.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이렇게 씨앗이 있다고 치자고 씨앗. 씨앗이 겨울이 오면 음기, 추운 압력, 무거운 압력이 이렇게 진진 눌러요. 이렇게 눌러. 누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갖고 봄이 오면 그 음기들이 살살 약해지면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진 틈을 통해서 그냥 뭐 아무데나 지워도 돼요. 여기서 여기를 하나 지우고 여기서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 약해진 틈을 타고 이렇게 이제 뭔가가 새싹이 올라오는 운동. 요거를 갑이라고 한다. 갑. 그래서 갑은 음기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고 앞으로 나가기 바쁘니까 옆이나 뒤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갑이지 않나? 되게 이제 단순하고 애골서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갑과 같은 경우는 나이로 따지면 3살이라고 해요. 3살. 8살보다 더 어린 3살과 3살? 같은 어린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쭉 뻗은 나무에서 이렇게 쭉 뻗은 나무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져서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는 운동. 요걸 을이라고 그런다고. 을. 아, 근데 얘와 얘는 똑같이 나무지만 나무지만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옆으로 가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대목이라고 그러고 큰 나무라고 하고 요거를 가지. 세워져 있는 가지 거. 집자로 써갖고 그렇지. 음. 을이라고 그런다고. 을 가지. 그러니까 이 성향을 읽어보면 을이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유순하거나 부드럽거나 설명하는 거. 을은 부드럽고 말을 잘하고 이 적응력이 뛰어나요. 잘 감기잖아. 근데 갑은 뻣뻣하다 보니까 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이 없던지 애교가 없던지 뻣뻣하던지. 그런데 이제 큰 의미에서 나무라는 것은 쇠보다는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부드러운 중에 여자다 그러면 부드러운 중에 갑은 뻣뻣한 여자와 같고 을은 되게 아주 그 애교가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막 그 아주 그런 여자 있잖아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뻗은 거가 을이라 그랬죠? 뻗고 나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꽃이 하나 이렇게 달렸잖아요. 꽃이. 그게 이제 병이라는 거예요. 병. 꽃은 밝고 화려하니까 불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불. 여름이 와야지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병은 얘는 이제 병이라고 읽으면서 꽃이 하나씩 피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병. 꽃이 하나씩 피고 있는 꽃이 하나씩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 두 글자씩이에요. 왜냐하면 봄을 한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갑과 을로 나누고 봄을. 나무는 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화는 밝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이쁘게 하고 뭐 이러니까 화인데 이 화는 여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름. 그런데 이제 얘도 두 글자로 표현해 줘야 되죠. 병과 정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 그래서 병은 초기에 꽃이 핀 거와 같고 여름이 막 시작된 거와 같고 정은 꽃이 바글바글하게 핀 포도송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자연의 기운은 양이 모든 것을 설정하고 양,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봄을 불러오는 것도 갑이 불러오고 을은 여성적이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고 병정이 있을 때 병이 강렬하면 멀리 가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을 닮았다라서 태양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병을. 근데 태양이 지구에 이제 막 빛을 쪼이면 지구에 열기가 생기죠. 열기가 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 열을 갖다 정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세적으로 보면 병이 강한데 양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의 음이라는 것이 주도를 한다. 연월 일시가 있을 때 연두 두 글자, 그죠? 연도 이민년 그렇잖아요. 최여사가 이민년. 그 다음에 이민월. 항상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달력을 그 시대의 달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신사일. 이렇게 됐을 때 연월 일할 때 여기 이제 생일이라 갖고 생일날 뭐 생일빵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여사의 본질은 신금이라는 음금이에요. 음금. 이거 좀 있으면 갈 거거든. 음금. 금이라는 것은 그냥 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을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을. 이게 이제 해다가 말한 건데 이제 이거를 지우지 말고 또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데 이제 여름이 이제 사진 찍게. 바로 가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경과 신이 가을이거든. 신 이게 가을인데 뜨거운 기운을 가을로 바로 넘기면 가을이 못 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기라는 글자가 토인데 얘가 토인데 토의 기운은 여름에 그 뜨거운 기운을 어느 정도 빼갖고 가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가을이에요. 근데 항상 양음이에요. 양음. 이렇게 양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무더운 기운을 양적인 기운으로 빼고 음적인 기운으로 빼고 가을, 경신이 있는데 가을도 경은 가을을 막 불러오는 글자죠. 그러니까 좀 거칠죠 아무래도. 근데 신금은 가을이 완전히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과일과 같은
토는 유지만 하지 어떤 것을 발생하지 못해요. 아, 토는. 그런데 이제 이 지탱하고 있는 힘이 빠지면서 기토라는 것이 빠지면서 꽃잎이 땅으로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기토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철학적이거나 조용하거나 여성적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어머니와 같은 거죠. 생각이 많고 힘이 없고 다 받아줘야 되고 알면서도 참아줘야 되고 이런 식의 기운이 기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에 꽃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열매가 이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하나 달리는데 이거를 정금이라고 한다. 정금. 그 신금, 얘는 신금이라고 했는데 신금은 이 과일이 커진 상태예요. 커진 상태. 커지니까 이 나무로부터 자꾸 분리하려고 하거나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의 정신세계는 분리하고 싶다, 떨어지고 싶다, 이탈하고 싶다 이런 성향들이 들어있는 거죠. 본성은 다른 글자가 자꾸 지배를 해서 그렇지 자기 본성은 조용히 혼자 독립적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신금이 본인의 본성이에요. 최 여사님의 본성. 신금. 왜냐하면 완벽한 과일이고 커졌으니까 나무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고 무거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거워진 과일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땅바닥을 뒹굴고 있는 상태가 임개 이렇게 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 얘는 임이라고 읽고 얘는 개라고 읽고. 겨울. 겨울은 모든 게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 그래서 땅바닥인데 땅바닥을 이렇게 뒹굴뒹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임수. 임수, 수예요. 겨울은 수야, 수. 그 다음에 개수는 이 껍데기가 분해되면서 씨만 땅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상태가 개수.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새싹이 나와서 자라갖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땅으로 다시 가고 이게 순환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순환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 천간. 하늘의 기운. 하늘천자를 써서. 근데 10개에 따라서 10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뜻,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이나 피와 살, 사는 곳 이런 걸 설명할 때는 띠 알죠? 띠 무슨 띠 무슨 띠. 요것도 여기 지금 읽는 방식대로 똑같이 또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바로 지지로 넘어갈게요. 되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